보신 것처럼 오늘 정치권의 주요 뉴스는 통합당의 새로운 당명 제정과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의 공식 업무 첫날 행보였습니다. 주간 정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낙연 대표가 한 61% 득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가 21%, 박주민 후보가 17%의 득표를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예상보다는 조금 득표율이 적어서 포스트 이낙연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회의가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는 것이 중론이어서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 역량이 확보가 됐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7개월 동안 이낙연 대표가 어떠한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7개월 동안 보여야 될 것,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에서 이기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엄중한 우리 서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것,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잘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를 전체적으로 혁신시키는 것,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얼마만큼 해내느냐, 이게 7개월 동안 주어진 기회이자 또 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찬 호에서 이낙연 호로 바뀌었는데 네. 바뀐 민주당 이낙연 호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 체제에 있어서는 이해찬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형 체제로서 본인 소신껏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혁도 지속을 시켜야 되지만 동시에 미래통합당과의 화해라든지 탕평, 또 전 국민을 다 아우르고 갈 이런 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결이 다를 수 있는 지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화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낙연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게 협치였습니다. 네. 통합당과 협치를 강조했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원구성 협상을 다시 논의하는 것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원구성 협상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에게 상임위 위원장 적정한 숫자를 재배분하고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아마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 과제들을 마지막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미래통합당의 어떤 협치 의사나 의지가 있으면 이 부분이 순탄하게 갈 터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뭔가 좀 어느 정도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이 협치 역시 이낙연 대표가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로서 얻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협치의 첫 카드로 원구성 협상 카드를 꺼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법사위원장직을 내놓는다면 결국은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기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놓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가 있을지 없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일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조금 전 보도도 나왔는데 통합당이 이제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안철수 대표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도 세력을 일정 정도 대표하는 이 부분을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 세력으로 흡수해야겠다, 이런 중도층에 대한 강한 어떤 열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서 읽힌다,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매번 같은 궤인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 호남 지지를 어느 정도 흡수하겠다, 그다음에나 청년이나 여성의 지지를 흡수하겠다, 마지막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해서 선거에 있어서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겠다, 그런 일환으로 읽혀집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다음 달 3일입니다. 다음 달 3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네.
뭐 이번 달 한때 민주당과의 지지율에서 앞서기도 했고 물론 다시 역전이 뒤집어지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100일, 위원장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일단 극자 세력을 좀 털어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소구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물에 빠져 있던 그래서 지지율이 20% 남짓밖에 안 됐던 미래통합당을 지금 지지율 최소 3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선거부터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이 상황까지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사실상 물속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